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밥 한 끼 먹읍시다. 아우 좋죠?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밥 먹기 전에 잠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싫습니다. 그냥 밥만 먹읍시다. 라는 대화가 오가는 사이, 어떤 사이일까요? 식사 자리가 즐거울 것 같진 않은 사이죠. 그분들의 식사만 즐겁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며 먹는 우리의 저녁 식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이라 김치도 없이 저녁 먹어야 된단 말이죠. 9월 24일 화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그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추석 연휴에 있었던 사건으로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던 사건인데요. 네. 강원도 영월의 한 터널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을 역주행 차량이 들이받아서 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3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격자의 제보 덕에 이 사고 현장 상황의 영상이 또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네. 새벽 시간 제보자의 차량은 아무도 없는 터널 안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 지금 보셨죠? 밝은 불빛이 보이더니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문제의 역주행 차량이었는데요. 터널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어머나. 역주행하면서 달려오던 그 가해 차량이 잠시 후 흰색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맙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잖아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여러분 터널에서요. 터널이 어떻게 양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터널에서 세상에 지금 저걸 어떻게 무슨 수로 피해요? 저 차량을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심지어 사고 지점은 터널 안에서도 굽어진 커브길이었습니다. 이 밝은 낮에도 이 상황에서 마주오는 차를 예상하고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향후에 보험사와 손해배상 산정 시 가해 차량 과실 비율이 100%로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함께 타고 있던 아내, 두 자녀, 장인, 장모 등 일가족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만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역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 직후에 이 가해 차량이 왜 터널에서 역주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네. 오늘 유력한 사고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혈액을 채취해서 국가수에 성분 분석 의뢰를 해봤더니 20대 남성 운전자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야 이 어처구니 없는 터널 안 역주행 사고의 원인 그 이유가 밝혀진 셈이에요. 자신이 만취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 터널에서 역주행하는 줄도 지금 몰랐던 거 아닙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운전자가요, 이 20대 남성이 가해 운전자는 바로 현역 군 간부였습니다. 이 직업이 밝혀지고 나서 사실 더 충격이었는데요. 세상에.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 해병대 수색 부사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가해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량이네. 네, 근데 당시 이제 휴가를 맞아서 이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에 이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네. 심지어 그 SNS에 본인이 술자리를 즐기던 장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이 가해 운전자는 이 잘못된 진입로로 들어와서 사고 지점인 터널까지 약 4km를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km나요? 네, 교차로에 우회전 금지라는 표시판이 있었는데 이걸 못 보고 들어왔던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역주행을 하는 거를 이제 주변 차량들이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고를 막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 사고로 물론 지금 만취 상태인 현역 군인이에요. 그 가해 차량 운전자도 사망했지만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애꿎게 지금 피해 차량에는요.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안타깝게 지금 한 집안 가장이었어요. 가장. 안타깝게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타고 있던 전현 평론가님 가족분들도 지금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운명을 달리한 피해 운전자의 아내로서는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이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이신 두 분도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굉장히 후유증이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떠나보내신 분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다내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다 피멍이 든 상태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세상에. 피해 운전자의 친구를 통해서 그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이 사망했으니까 참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가해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의 친구가 이렇게 호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부모님도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해자는 또 사망해버렸다. 그럼 이거 합의금 문제라든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는 순간 그냥 정면으로 차가 들이받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터널에서 역주행 차량이 있을 줄 누가 꿈에나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핸들을 꺾을 겨를도 없이 아까 보셨죠? 속도도 제법 빨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보세요. 지금 가해 차량도 사망한 상태여서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억울한 상황, 이 피해자 유족분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결국 보험이 정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해 차량뿐만 아니고 우리 피해 차량도 아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보험금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서 제가 미뤄짐즉한데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소송을 해야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 세상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어떤 보험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자들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나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보험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특히 사망한 남편이 네. 직업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더불어서 지금 거기에 같이 타셨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지금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실이익, 한마디로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가동연한까지 벌 수 있었던 돈이 사실 이번 사고로 해서 다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보험사가 좀 박하게 어떻게 보면 계산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정년 퇴직하고 더 이상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망해도 이른바 손실이 생기는 어떤 수익에 대한 것을 정말 거의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보험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피해자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대부분 다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 피해가 좀 일정 부분 회복된 다음에 보험회사와의 어떤 협의 그리고 이후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형사적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합의금, 네. 형사 합의금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가해자가 사망했고 물론 사망한 데 따른 공무원 관련되는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압류해서 받을 네. 수는 있겠지만 아직 20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이 피해자들이 보험금 이외에 얼마만큼 어떤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박주희 변호사님, 정말로 물론 유족분들한테요, 그 어떤 억만금, 천만금을 줘도 돌아가신 분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분들의 억울함을 분통 터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차원에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보상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야 될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야말로 법의 눈물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아내분이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내분의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직장 안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망한 운전자한테는 두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아빠 없이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 정신적 고통, 그건 보상 안 해줘요?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지금 3살, 5살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이제 한창 자랄 나이인데 이 아이를 두고 두 아이를 두고 엄마가 혼자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험 상대 아니면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단 그 사망한 그 가장에 대한 그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또 본인들 가족으로서 이 자신들의 이제 가장을 잃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또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사망한 원인이 교통사고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과실이었다라고 하면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가만히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사망했을 때 받는 위자료보다 더 훨씬 상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해서 이 소송에서 잘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가해 차량 운전자도 사망했기 때문에 가해 차량 유족의 입장에서도 경황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이 사고로 누가 억울합니까? 누가 억울해요? 반드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아무리 요즘 배추값이 비싸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배추값 너무 비싸서 이번에는 김치가 아니라 금치를 먹어야 될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배추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세상에. 오늘 오전에요. 한 7시 20분쯤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이 농장은 한 60대 남성이 갖고 있는 농장인데 여기 아마 배추를 좀 심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이 이 배추를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성과 말다툼을 먼저 벌인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배추가 느닷없이 없어지다 보니까 말다툼, 뭔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말다툼, 배추로 인한 말다툼이 박주변 사람 살인에까지 이어진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네, 이 배추를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를 두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피해자인 6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70대 이 여성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면서 이 60대 남성을 밀었는데요. 근데 밀어서 넘어지니까 이제 흙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은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 70대 여성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는데 이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조용한 이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이 일로 주민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여기에 땅을 산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소지가 이천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시로 돼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네 땅에 배추를 심었고 뭐 자기가 가져갈 거 100개나 200개 심었을 거예요. 지금 70대 여성이 지금 피해자인 지금 사망한 남성, 60대 남성을 밀쳤고 그리고 심정지 상태로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해당 경찰과 통화를 해봤더니 박성배 변호사님, 아직 구체적인 사건 진행,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정말로 배추가 지금 이 밀친 행위를 한 70대 여성이 배추를 가져갔는지조차도 아직은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국과수에 사망한 60대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치사를 적용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 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 걸려 넘어졌으면 모를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밀어서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통상 폭행치사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살짝 넘어져도
갑작스럽게 사망할 만한 중대한 지병이 있다면 이때는 폭행치사가 성립하지 않아서 관련된 조사가 여러모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툼의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다만 이 사건에서 다툼의 경위는 범죄 성립이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절도가 의심된다고 신고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로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 분의 변호사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은 피해자 사망하신 분에 대한 부검 결과가 일단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이 사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저는 이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담 아나운서, 소고기에 새우살이란 부위가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요? 저도 이제 오래전엔 몰랐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어허. 소 한 마리에 딱 1kg 나오는 아주 소중한 기름진 그런 부위가 귀한 있습니다. 부위예요? 왜 새우살이냐면요. 이게 저거예요? 네, 등심의 일부분인데 등이 구분이 새우 모양이랑 닮아서 그 저 나선형 모양으로 노랗게 돼 생겼거든요. 있는구나. 그래서 새우살이라고 합니다.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침이 고이는데 네네네. 굉장히 기름지고 맛있어서 꽃살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아. 근데 한 누리꾼이 배달앱을 통해서 이 구운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새우살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어떤 새우살이 왔는지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네. 어떤 새우살이 왔냐면요. 네. 자, 보시면 이 새우살이 왔습니다. 구운 고기를 판매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거 사기 아니냐? 뭐라고 항의해야 하냐? 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새우살이 사진으로 보면 새우살이 맞긴 맞네요. 통통한 새우살. 아니 근데 그러면 갈매기살 주문하면 갈매기 고기 예,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문자 입장에서 왜 항의를 하게 됐냐면 네. 배달을 앱으로 했습니다. 메뉴 선택을 하는 그 난이 있는데 네. 고기만,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난을 딱 눌렀더니 네. 이게 떴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항의를 하냐? 300g에 2만 원? 아이, 이 소고기 새우살이 왜 이렇게 싸?라고 했지만 어쨌든 고기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소고기 새우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거 진짜 새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근데 이 사실 식당 주인의 항의를 들어보면 네.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새우살 잘 몰랐거든요. 네. 식당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난 정말 소고기 부위 새우살 몰랐다. 소고기만 파는데 손님들이 좀 답답해서 오히려 해당 식당 사장님이 소고기 새우살을 몰랐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답니다. 고기만 자꾸 팔기가 좀 답답하니까 새우를 찾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앞으로 바다 새우라고 써놓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그 갈매기살도 이제 앞으로 바다 갈매기살이 아니라 진짜 소고기 갈매기살 앞에 소고기를 넣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연을 접한 이건 지금 만들어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있은 그 배달 그 메뉴 그 주문했던 전표까지 지금 올린 거예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연자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이 많은데 반면에 이 사장님을 두둔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연자에 공감하는 누리꾼들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대체 무슨 말이냐? 고기 메뉴에 새우살이라고 적어놓으면 당연히 등심 새우살 생각하지 누가 해산물이라고 생각하냐. 쟁반짜장 시켰으면 보통 짜장을 쟁반에 담아줄 것 같다. 심지어 갈매기살 시켰으면 갈매기 먹을 뻔이라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많은 이제 네티즌분들은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사장님의 행동이. 그런데 사장님을 좀 두둔하는 누리꾼분들은 안 계실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도 몰랐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가격을 보면 새우 300g에 2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새우살에 합당한 가격이다. 그리고 사과를 했고 앞으로 시정할 일이면 되지 이걸 가지고 뭐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2만 원에 소고기 새우살이 가능하냐. 아까 새우살은 소고기 한 마리 1kg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자체가 소고기 새우살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최진영 변호사님, 혹시 저한테 어이구 새우살도 안 먹어봤냐 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
이 소비자 주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해서 지금 이걸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법적 다툼까지 갈 여지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지가 충분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육점이냐 아니면 어물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물전이었다고 하면 새우살이면 당연히 받아 세우겠지만 정육점에 있는데 새우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소고기에 어떤 새우살이라고 하는 특정 부위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서 법률행위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착오 취소하고 계약 돈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된 그 어떤 새우살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게 그 1kg에 뭐 2만 원이 말이 되냐 하지만 가끔씩 보면 사람들을 이제 그 미끼 상품으로 해서 싸게 팔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주문하신 분도 새우살을 모른다면 새우살이 그 정도 하나보다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주문하신 분의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약 이제 반송하고 새우살 그만큼 달라는 청구를 하면은 인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접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다. 시스템적으로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 상황 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더더욱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래야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부디 서로 간의 노여움 좀 푸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야 오늘 좀 먹는 거 많이 나오는데 반토막 랍스터 보고 땡큐 제목만 봐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손님상 위에 나온 랍스터를 두고 굉장히 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 그런지 몰라 침이 나오네 지금. 그죠, 자꾸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요. 일단 영상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됐는지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푸짐하게 차려진 한상 차림입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접시 꼭대기에는 왕관을 쓴 랍스터가 올려져 있습니다. 어머나. 한쪽 집게발은 장미꽃을 그리고 다른 쪽엔 편지를 짚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죠. 어허. 영상을 찍은 손님은요. 살아있는 랍스터가 반겨줬다면서 신기롭고 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랍스터가 이제 몸통이 반으로 절단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일단은 저 상황에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물론 이 랍스터 전문점에 가서 저런 광경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전염병 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마치 어떤 음악에 맞춰 랍스터가 춤추는 것 같네.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글과 영상을 올린 사람도 아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랍스터가 만세를 하네, 우리를 반겨줬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버터구이찜으로 뱃속을 책임져 주는데 랍스터야 고맙다. 약간 장난기 가득한 땡큐 고맙다 이렇게 글 올린 겁니다. 근데 이 글과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 왜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왜요?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먹을 거긴 하지만 너무 잔인하고 기괴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완전히 이제 죽여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는 거하고 죽이면서 먹는 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각각류 고통 느낀다는데 너무 잔인하다. 또 먹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 영상을 보면은 왕관 쓰고 꽃 들고 막 있잖아요. 네. 이거 죽어가는 생명 조롱하는 것 같다. 불편하다. 이런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이 영상에서도 식탁에 앉으신 분이 휴대폰을 꺼내 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보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저 랍스터가 진짜 저 바다 가재가 진짜 고통에 몸부림치는 저 장면, 저 동작인 거예요. 저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이 식당 측이 어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왜 랍스터를 세우고 왕관을 씌웠는지에 대한 답변을 남겼는데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뒤에 머리를 세워두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어진다. 그리고 사후에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경련 현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 신기해서 가보고 싶다, 싱싱해서 더 맛있어 보인다, 보는 재미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해당 식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상황에서 일부 네티즌 분들은 글쎄요, 아까 그 글을 쓰신 것 중에 어떻게 살아있는 바닷가재가 고통스러워서 몸짓하는 걸 앞에 올려놓고 즐길 수가 있냐, 사진 찍을 수 있냐, 막 그런 거였는데 식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저 상황에서 바닷가재 랍스터는 이미 죽은 상황이었고 지금 몸통이 이제 좀 죄송한 송구한 표현이 몸통이 절단된 상황에서 이제 죽었지만 사후 경련 반응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게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새로운 권리란 측면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동물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죠. 네. 옛날에 뭐 그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 같은 경우에 한국의 어떤 개 식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실제로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이른바 보신탕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현행법 동물보호법상 척추동물에 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것이 현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는 저촉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척동물이 아니니까. 다만 일부 해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그 랍스터, 게, 문어, 오징어 이런 무척추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리면은 이게 무척추 동물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골같이 끓이는 행위는 통제하고 있고 얼음 위에 이렇게 동물을 위에 올려서 배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채로 배송하는 행위도 금지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바닷가에서 화로로 차에 실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 그것도 영국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 가지신 분 다 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해봐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갑론을박 논란도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딱히 정답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풀숲 사이에 사람 다리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담 아나운서.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펼쳐진 현상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네. 네, 평소처럼 도로를 순찰 중이던 순찰차인데요. 창밖 갓길 옆으로 무언가 검은 물체가 보이죠? 얇으면서도 길쭉한 게 막대기 같기도 하고요. 뭐예요, 저게? 달리던 차량에서 본 거라서 우선 스쳐 지나갔는데 네. 이내 차를 돌려서 확인하러 갑니다. 경찰에 촉이 발동한 거죠. 정차 후에 확인해 보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검은 물체의 정체 막대기 아니고요. 사람 다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갓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갓길 풀숲에 마네킹인지 사람 다리 모양이 얼핏 보여 반신반의하면서 차를 돌려서 다가가 봤는데요. 사람 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그분을 흔들었는데 거의 경직이 돼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고개가 풀숲으로 이렇게 엎어져 계셨거든요. 얼굴이 바닥을 향해서. 아니 진짜 경찰분의 촉 그리고 경찰분의 관심 덕분에 진짜 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지. 그냥 일반 운전자 같으면 전현 평론가님, 그냥 풀숲에 예를 들어 쓰레기 더미 또는 폐 타이어 뭐 그런 게 있나 보구나, 널브러져 있었나 보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이 달리던 상황에서 이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운전자들은 뭔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경찰분들의 판단이 빨랐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다만 가까이서 갔더니 저 어르신이 고개를 풀숲에 한 상태에서 세상에. 의식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무슨 무서운 일이 난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한번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노인이 풀숲에 쓰러져 있는 어머나. 상황입니다. 어머머. 의식이 있기는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하느냐? 순찰차 안으로 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세상에. 다행히 이 어르신은 천천히 차 안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날 얼마나 더웠느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노인분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이 폭염에 그만 쓰러져 버려서 저런 상태로 계신 걸 세상에. 발견한 겁니다. 어쨌든 경찰들의 도움 덕분에 이 어르신은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심한 갈증과 탈수, 폐지를 주우러 그 폭염 뙤약볕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러다 결국 기력이 없어서 풀숲에 쓰러진 거 아니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119에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상황실에 얘기를 하고, 이제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뜨거우니까요. 일단 시원한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서 이제 술 드셨냐 물어보니까 술 먹은 게 아니라 폐지 줍다가 쓰러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전화 연락을 막 하려는데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찾고 있었다고 계속 지구대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계해드렸습니다. 야, 진짜 오늘 경찰 출신이신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어깨 좀 으쓱으쓱해지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지난달 30일 충북의 한 국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서 교통과 직원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다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사안인데, 당시 노인 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씨 속에서 직접 걸어다니면서 폐지를 줍다 쓰러지고 아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 결국 경찰의 도움 덕에 무사히 가족들에게 인계가 되었는데, 이 누리꾼들은 경찰분들 눈썰미 대박이다. 경찰분들이 발견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게 제대로 된 순찰 활동이지라는 맞아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대응하는 일 못지않게 평소 사건, 사고 예방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일을 하다 보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사안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전국의 경찰분들이요. 살인, 강도, 성폭행범 이런 강력 사건, 흉악범들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저런 순찰 활동 예전에 기억나세요? 순찰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그 순찰차 미터기만 들었다 놨다 들어다 봤다 괜찮네 하고 그렇게 순찰도 하지 않고 그 의무를 소홀해서 그 뙤약들 폭염에 여성분이 사망한 사건 기억나시죠? 정말 그런 파렴치한 경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본분을 다하는 경찰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땀을 흘리는 경찰분들 정말로 대단하시고 우리의 영웅이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국내외 바삐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은 박주희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이 춤에 바로 빠졌다라고 합니다. 아하. 아마 보시면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엄지손가락으로 들고 둠칫둠칫 움직이는 아니 이 말만 동작. 하시지 말고 박주희 변호사님 저는 말로 하면 잘 몰라요. 앵커님이 한번 해주시면 더 아니 좋을 것 그렇게 같은데. 퉁치지 말고요. 퉁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건데 해보세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아니요 영상 말고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고 둠칫둠칫 어머, 움직이는 어머, 어머. 단순한 동작인데요. 어머,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동작인데 네. 이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 춤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네.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뭐냐? 지하주차장에서 타이어 긁히는 소리도 아니고 삐끼삐끼 이게 뭐냐? 이라면서 그럽니까? 삐끼삐끼 하셨잖아요. 아, 예. 이게 삐끼삐끼 그래요? 춤입니다. 소리가 삐끼삐끼 난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오호. 이게 우리나라 이제 야구 응원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래요? 이게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이 하는 건데 아하. 기아 팀이 이제 상대 팀을 삼진 아웃 시켰을 때 어머나, 어머나.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또 인기를 끈 게요. 지금 보이는 분이 치어리더 이주은 씨인데 아하. 화장을 막 고치고 있다가요. 네. 이 노래가 나오니까 마치 거의 뭐 무조건 반사처럼 일어나서 갑자기 이걸 하는 어머, 거예요. 진짜 뭘 하다가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화제가 됐습니다. 그냥 자동 반응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치어리더계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미국의 NFL
그러니까 내셔널 풋볼 리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들도 아까 보신 것처럼 아, 이분들이에요. 그렇게 따라추기도 했고요. 또 아까 보신 또 미국의 유명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이 춤을 추기도 했고요. 네네. 뭐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스타들이 이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네. 뭐 가수 출신의 또 배우죠. 해리 씨가 추기도 했고요. 아하. 유재석 씨, 뭐 조세호 씨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같이 출연하는 제시 링가드도 추기도 했고 지금 해리 씨 추잖아요. 네.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삐끼삐끼 춤을 추면서 네. 뭐 야구 종주국 미국이지만 우리 야구 응원 문화는 K 응원이 야, 아닌가. K 응원 네, 문화네요, 이걸 수출하고 진짜. 있습니다. 사실 뭐 이담 아나운서가 이미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한번 보여주실 뭐 삐끼삐끼. 예, 삐끼삐끼 한번 그러니까 삐 음악 한번 자 음악 한번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아 역시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시 이담 아나운서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역시 멋집니다. 정말로 우리의 또 응원 문화가 전 세계로 수출된다고 하니까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소식은 우리 또 전예현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독일에서 이색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게 장난인가 진짠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뭘까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자, 잘 보세요. 출발신을 올리니까 선수들이 전력 질주합니다. 잘 보시면 뭐지? 뭐예요? 선수들이 말 인형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뭐라?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저 발 동작 잘 보세요. 실제 승마를 하는 것처럼 따그닥 달리고 허들을 또 진짜로 뛰어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열린 하비 홀싱 선수권 대회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왜 그래요?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는 오늘 왜 이렇게 낚는 게 많아요? 조금 전에 저거는 판다 개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비 홀싱은 정식 스포츠입니다.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네. 말 대신에 이 머리만 있는 말 인형에 막대를 끼우고 이 막대 위에 올라타서 마장 마술을 겨루는 스포츠인데 어허. 약 20년 전 북유럽 핀란드에서 승마를 할 공간도 말을 구할 돈도 부족했던 사람들을 위해 대안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하. 코로나 기간 동안 SNS를 통해서 이 하비 홀싱이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미국, 호주에 이어서 이곳 독일에서 첫 번째 선수권 대회가 열려 약 3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아 이게 선수권 대회가 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대회라고 하니까요. 정말 이런 건 또 우리가 아까 판다개는 정말 나쁜 속임수지만 이런 건 유서 깊은 대회는 또 잘 보존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멋집니다.